예. 자, 척천수천미를 강의를 할게요. 오늘 10번째예요. 여명장. 여자는요, 용신을 남편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현대 명리에서는 일단 따질 때는 여자는 먼저 관성을 봐라. 관성을 보고요. 자식을 따질 때는 식상을 봐라. 식상을 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 원문에서도 관성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 때는 용신을 무엇으로 써서 그걸 또 오히려 남편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관성은 관성이고 식상은 식상이에요. 그것이 부실하거나 왕하면은 덕이 없는 거죠. 논부논자, 남편을 얘기하든 자식을 얘기하든 중요한 건 안상이라고 해서 편안하고 상스럽다라는 것이, 무엇이 편안하고 상스러우냐라고 하면 사주가라고 해서 주어가 빠진 거예요. 사주가 편안하고 상스러워야 된다. 또 그 사주가 기가 고요하고요, 화평하고 야만이 부도, 부인의 길. 부인의 길은 뭐예요? 옛날에는 살림하는 거죠, 뭐. 전업주고, 전업주부죠, 전업주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길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은, 여자가 이 부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됐었냐? 옛날에는 남편이 잘 돼야 되고요,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벼슬길에 오르고 자식이 벼슬길에 오르기만 하면 부인의 돈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삼기이덕이라는 건 신살인데요. 이것은 허호라고 해서 좋은 말 하기 좋은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지나 역만은 반추상, 반만 살펴봐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시주는 너무 길게 설명이 돼 있어서 임시주를 하지 않고 유백원 주를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긴 지금 남편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편을 용신으로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쭉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첫 번째는 좋아요. 이것이 바로 관성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국중에서 관성이 명순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순하면, 관성이 분명하게 순하면 남편은 귀하게 되고 그 남편은 길하게 될 것이다. 이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서부터는 아니에요. 이게 만약 관성이 태왕하다라고 하면, 어떤 여자가 관성이 태왕하다, 현실적으로 보면 관성이 태왕하다 하면 이건 남편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데 상관이 남편이라고 그래요. 이게 상관이 남편이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용신을 상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관성이 강할 때는. 태왕하니까. 그러나 관성이 태왕하다, 상관으로서 남편을 잡는다. 현실적으로 동떨어져요. 일주의 동태를 살펴야 돼요. 일주가 왕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관성이 태왕하면. 그러면 상관도 못 쓰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데요. 그러면 극하고 설하는 게 교가. 교집합할 때 가을가짜. 극설이 교가하니까 일주는 어떻게 돼요? 남편도 싫고 자식도 싫은 거예요. 이런 사주 절대 좋은 유형이 되질 않습니다. 상관용신으로 썼다고 해서 좋을 게 없어요. 상관이 태매예요. 이런 건 괜찮아요. 좀 약해요. 이럴 때는 재성으로서 남편 삼아요. 이렇게 되면 태매하다 일주가 왕할 거예요. 이러니까 재성으로서 남편을 삼으라고 하는데, 그냥 용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용신. 비견이 왕이에요. 무관이에요. 관성이 없어요. 이거 비견왕하면 고집만 세죠. 요즘 여자들. 상관으로서 남편을 삼으래요. 또 이거는 설하는 기운이죠. 이건 자식성이에요. 오히려. 따질 건 확실하게 따져야 되겠죠. 육친이라고 해서, 육친은 육친대로 봐야 돼요. 육친은 육친대로 보고 육신은 육신대로 봐야 되는데, 이 육친은 그 성에 따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관성은 남편이고요, 식상은 자식이죠. 뭐. 물론
관성이 없다고 해서 남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식상이 없다고 해서 자식은 없는 건 아닌데, 여자 사주에서는 우선 첫 번째 딱 보려면 관성이 어떻게 되는 동태를 살피고요. 그 다음에 식상의 동태를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주가 강한가 약한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건 남편 덕이 있다, 자식 덕이 있다, 남편하고 자식하고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사주다,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 사주다라는 게 나오죠. 상관이 왕이에요. 이건 자식이 왕하되는 뜻이에요. 이건 또 무재관이에요. 이런 사주 요즘 여자들이요, 말만 많아요. 이거 상관 많은 여자들이에요. 자기 잘났다고만 얘기를 하고요. 네. 이 인성이 또 부인이래요. 아니 남편이래요. 이 용신이죠. 뭐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만국이 관성이에요. 이게 제대로 맞는 말이에요. 자, 가득 그 사주에 관성이 가득 차면은요, 기일주자. 일주를 기만해요.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관성이 그런 거예요. 관성이 일주를 기만하니까 인성으로서 반긴다. 인성을. 왜 인성을 반기냐? 이 만국이 관성인 것을 설을 해서 인성이 일주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이건 남편의 덕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부해서 이거는 남편이에요. 남편은 불국신해서 일주를 극하지 않는다. 이건 제대로 된 말이에요. 이건 아주 제대로 통념되는 말이죠. 일주가 남편이 일주를 기만하지 못해요. 인성을 쓰니까요. 인성은 그건 뭐예요? 공부죠. 예. 그럼 부인이 공부를 좀 많이 한다든지 하면 남편이 오히려 부인을 존경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또 문제예요. 만국이 인수예요. 아이고, 이거 건드려야 되는데. 만국이 인수예요. 그럼 관성이 설해요. 관성이 설해지죠. 이러면 이건 오히려 남편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성을 반기는데, 그러면 일주가 남편을 또 극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결국은 요 두 개는 맞는 소리고요. 이 앞에는 전부 용신을 갖다 남편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체로 더불어서 남명과 논자, 자식을 논할 때, 또 자식만 논하는 게 아니라 귀함을 논할 때는 이 지상으로는 비슷한데, 국중에서 상관이 청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이 아주 밝게 드러나면 자식은 귀하고 친해질 것이다. 불필요하냐? 말할 필요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또 상관태양이에요. 아까 관성태양하다 그랬어요. 상관태양하면 자식이 또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수로서 자식을 삼는다라고 하죠. 이건 용신이에요. 그냥 인수가. 네. 상관이 태미해요. 아까는 또 관성이 태미하다고 그랬죠. 상관이 태미해요. 비견으로서 남편을 삼는다는 거예요. 네. 이거 용신을 남편으로 삼는다라고, 자식을 삼는다고 하는데, 저 위에서 용신을 남편을 삼고 여기선 용신을 자식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용신은 용신대로 가야죠. 그러면 일주가 편안해지죠. 옛날에 여자가 운이 좋으면 딱 볼 거라고는 남편하고 자식밖에 볼 게 없죠. 인수가 왕이에요. 무상관이에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재성으로서 자식을 삼는다라고 했는데 용신이에요. 용신. 재성이 왕이에요. 그럼 식상이 설돼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인성이 왕에서 관성을 설하는 거나 재성이 왕에서 식상을 설하는 거나 힘 빼는 건 똑같아요. 비견이 자식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불필전집, 관성으로서 남편을 삼는 건 고집 부리지 말라라고 하고요. 상관으로서 자식을 삼는 걸 또 고집 부리지 말라라고 해요. 그럼 이 불필이라는 것은 이 두 문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불필은 여기도 걸리고요, 여기도 걸려요. 네. 관성으로서 남편을 삼는 걸 고집 부리지 말고, 식상으로서 자식을 삼는 것을 고집 부리지 말아라. 필요가 없다. 단지 필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원문에 있는 소리를 다시 끌고 와요. 안상, 편안하고 상서롭고 순정,
수운하고 고요하면 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원문을 끌고 온 거예요. 이덕 삼기는 불필론. 이 신설은 더 이상 논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요. 함지나 양만은 비록 경험은 있다 하더라도, 아까는 반추상이라고 그랬는데 경험은 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길게 쓸 만한 이치는 아니다. 그 가운데서 연구를 하면 된다. 불가불상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지나 영마 같은 경우는 자세히 살펴보라. 신살이에요, 신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92번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10번째니까 하루에 2개씩 했으니까, 한 강의에 2개씩 했으니까 아마 20개가 오늘 끝나는 거고요. 앞으로 2번, 3번 해야 되니까 여자 명조에서 사례 명조가 4개, 5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92번이에요. 이거 식신격이죠. 그러면 이건 뭐를 따지는 거예요? 묘월이니까 여자 사주의 식신이 건 뭐예요? 자식이죠. 그런데 식신이 강해요. 식신이 강하죠. 왜? 목체라는 소리예요. 왜 목체라고 그럴까요? 임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목이 강화되는 건 아주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목체 금토 용조입니다. 그리고 화는 어떻게 쓸까요? 그냥 플러스 한신이라고 하는데, 사주에 있는 화는 쓸지 모르지만 대운에서는 화운이 들어오질 않아요. 화운이 들어오질 않아서 목체 금토 용조입니다. 그러면 목체니까 이 수운은 어떻게 지나갈까요?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천간을 또 살살 들여다보면 쓸만한 사주가 있겠죠. 그래서 철저 선생이 이 사주를 어떻게 푸는가 한번 봅시다. 개수생의 중춘이에요. 초범이, 중춘이란 모광절이죠. 목이 가장 센 봄이에요. 설기지지. 이렇게 술을 갖다가 설하고 있죠. 겸지, 재관병왕이에요. 재성과 관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관성은 여기 있고요. 재성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성이 있고요. 그래서 좀 목체 금토 용조인데 일단 설이 너무 강하죠. 여자 사주의 기운이 빠지는 사주예요. 이런 유약, 일주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부드럽고 약하다. 그럼으로써 인성을 위부, 남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식신이 강하니까 인성이 용신입니다. 인성이 어디 있어요? 여기 바로 남편 자리에 있죠. 바로 인성입니다. 청이득용, 깨끗해서 쓸만하다라는 거예요. 시로 병성단장이라고 해서 잡을 병자예요. 잡고서 성품이 단장했다라는 거예요. 또 근검방직. 자 보세요. 여자들 옛날에 할 거는 군보예요. 배짜는 일밖에 더 있었어요. 근검하고 방직. 참 부잣집으로 시집을 못 갔나 봐요. 방직하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마우스를 건드려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근검방직. 지축은 이거 보세요. 이거 금운이니까 축은 되면 유축 근국을 이루니까 좋겠죠. 설화공금이라고 해서 화를 설하고요. 금과 합이 됐다. 요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연생이자 연달아서 두 아들을 낳고요. 무자대운. 이게 충고 오화. 이 오화가 부담스럽죠. 오화를 제거하니 자수가 제거하니 불상유급. 용신이 금이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인성이 용신이지만 남편 자리에 용신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좋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남편은 여기 있습니다. 무토. 실제는 무토예요. 부담스럽죠. 개수일주가 무토는 부담스럽습니다. 부주, 옛날로 얘기하면요, 부주란 이건 한 글자예요. 남편 이란 뜻이에요. 등가 발갑, 벼슬길에 올라서 아예 과거를 해서 발갑하면 1등이 된 사람이에요.
교정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운이 참 왜 이렇게 정해대운에 이 양반이 서쪽으로 갔는가. 서기라고 해서 서쪽으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아마 서쪽이면 우리나라로 서울에서 말하는 망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는 또 숟가락 났다라고 하죠. 예, 서기 하면 서쪽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차조지병, 이 사주의 병은 실제로는 어디에 있냐? 재성이 왕에서다라고 해서 화가 왕하다라는 소리예요. 왕은 왕이에요. 왜? 병인이라는 것이 있고 목이 화를 살려주니까. 천간지신, 천간의 신금이요. 이렇게 합을 하죠. 병화 합지를 하고요. 지지로는 유금이 있는데 오화가 파지, 이걸 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거리는 것은 인묘, 당권, 생화 이렇게 해서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해운에 왜 서쪽으로 갔는가라고 하면 합인 화목, 요 인목과 인의 한목을 하게 됐어요. 참 조기왕신, 왕신을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 목이 왕한데 해수가 들어와갖고 쓸데없는, 아마 자수까지는 이 사주가 괜찮았는데 해수에는 오화를 끄는 게 아니라 인의 한목을 해서, 자수는 오화를 끄고 들어오는데 이 해수는 인의 한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이 수운인데도 같은 수운이면 저 오화를 끄지 못하고 인목과 합을 하는 바람에 조기왕신, 왕한신을 도와주니, 또한 정화, 긴극, 신금, 요 정화가 합하고 있는 신금을 극을 해버렸어요. 불로의 죽은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주예요. 수운에 물론 수운이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먹이 채니까 수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저 오화를 극한다는 자수대운은 괜찮은 운인데 해수는 오화를 극하는 게 아니라 인의 한목을 해서 왕신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만 끝이 난 사주죠. 이인위부라고 해서 인성을 남편으로 했죠. 용신이 인성을 부성으로 봤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대에는 명중에서 부성이 없는 경우 용신을 부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성이 멀쩡해 살았으면 부성으로 보질 않습니다. 묘월의 계수일주가 병인년 무엇이로 오직 믿을 만한 오행은 인성뿐인데, 월간의 신금은 연간의 병화 기반이 되었고요. 일지유금은 시지의 오화에 충을 당하고 있어 용신이 불안한 명주다. 양명전 본명이라 대운이 여군이 되어서 해대운에 병술대운만 잘 넘기면, 이 병술운까지는 힘들어요. 이 양반도 화운이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죠. 왜냐하면 개유라는 용신이 유금이기 때문에 화운이 들어오면 안 좋죠. 정해대원 인목과 합을 해서 목으로 변해서 왕한신을 일어서게 도와주고, 또 정하는 신금을 바로 극을 하니 불행하게 된 명주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자꾸만 얘기하는 게 용신을 부성으로 본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목이 4.6이에요. 화 3점. 목화가 강하죠. 그러니까 금토로 갈 수밖에 없죠. 수는 잘 봐야 돼요. 목이 강하니까 수는 와서 도움도 되고 화를 꺼서 도움이 될 듯 하지만 목을 생한다는 것이 또 불리하죠. 그래서 잘 봐야 되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요. 자운은 괜찮은데 해운이 안 좋다. 같은 수운이라도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들어오는 글자가 사주에 어떤 글자와 합이 되고 충이 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린다라는 것이죠.
292번이에요. 보세요.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이 해운이 괜찮다고 했어요. 수가 괜찮다고 했는데 안 괜찮다라고 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저는 철조 선생님 말씀에 한 표를 던지죠. 이 해수는 수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목을 만나면 목으로 변하고요. 또 사화는 금을 만나면 금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해수와 사화는 불이라고 해서 믿을 게 못되고 물이라고 해서 믿을 게 못된다. 정통하게 수가 용신이면 자수가 용신이고 해수는 잘 봐야 되고요. 화가 용신이면요 오화가 용신이고요. 사화는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해수나 사화는 사주에 들어와서 무슨 작용을 할지 몰라요.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디 있을까요? 이 바가 비쳐서 여기 있네요. 네, 하나 더 볼게요. 이 사주. 자, 아까는 계수가 묘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전조는 이 사주는 병화가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럼 이 사주가 목이 강하냐? 아까는 목이 강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묘월인데도 왜 목이 안 강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그 글자들을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신금이 있고요. 축토가 여기 있고요. 계수가 있고 자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철조 선생은 이 멀리까지도 사축근국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것까진 볼 것도 없이 하나하나를 따져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져봐도 이 사주는 체가 뭐예요? 금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수는 그 뭐예요? 병화일주한테는 체성과 관성이 있잖아요. 재관이 강해서 일주가 약해진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오직 인성 아니면 비겁밖에 쓸 수가 없어요. 비겁밖에 쓸 수 없어요. 인성은 오지도 않죠. 목은 올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음년생 여자 사주니까 여군이 될 수 없죠. 곧바로 순행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화운으로 왔다는 게 괜찮은 사주예요. 비겁을 쓰니까요. 비겁과 인비를 쓰게 돼 있어요. 수가 체예요. 그래서 토화용조에서 토는 쓸 수 없습니다. 이 축토는 힘이 없어서 습토이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언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 글자를 잘 봐야 돼요. 그럼 같은 금운인데 이 신운은 어떻게 넘겼을까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금도 유금이 강하지 신금은 강하지 않아요. 이 신금 속에는 뭐 들었어요? 무임경이죠. 그래서 6월 이 신월과 6월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오히려 6월이 더 찬기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6월에 유대운의 끝을 맺는 사주예요. 더군다나 묘유충되고요. 용신을 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병화생후 중춘이에요. 또 이제 목이 왕한 계절이에요. 화상모강지시라고 했어요. 이 화상모강지시는 곧 뭐냐면 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가 목이 왕한 때에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발을 정자인데 부사로는 바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얻었다. 중화지상을 얻었는데 연월양투 재성. 연과 월이 이게 재성이죠. 재성이고요. 이제 나쁜 소리 계속 나오십니다. 재성이고 지지로는 사축 공급을 했대요. 여기 이렇게 멀리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이 일단 이렇게 금세도 강하고 그러나 수체의 사주는요. 왜? 금생수하잖아요. 제왕생관, 재성이 왕해서 관을 생했다라는 거예요. 관성 등록, 이 관성은 녹을 얻었죠. 그래서 이인 위부, 인성이 바로 남편이 되버렸다라는 거예요. 인성이죠. 월주에 용신이 있어요. 그래서 위 말해서 진신득경, 곧바로 목은
묘목은요 진실이라고 해요. 인목은 이게 진짜도 되고 가짜도 돼요. 그러나 이건 모강절이기 때문에 진신, 득용, 용신을 쓸 수 있다. 병성근검 아까와 똑같아요. 이 살림하고요. 예, 방직좌도 해서 삼배 짜면서 좌도 글읽기를 도와주었다라는데 이게 결국 남편의 글읽기를 도와준 것 같아요. 뭐 꼭 부자만 명문가만 표설하래 뭐라 그러죠? 저걸 보는 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동생이 얘기했듯이 옛날 벼슬. 여튼 그래요. 어사 나오는 거. 전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아주 참 좋은 일 더 많이 해요. 봉, 감지, 득, 달고 맛있는, 달고 맛있는 걸 얻으면은, 이거 저 시아버지 굿자예요. 시어머니 굿자. 구고지 환심. 예,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지 가보운에 방신위인 해서 일주도 돕고 인성도 도와서 왜 그 이유는 뭘까요? 갑오 오화가 들어오니까 이 자수를 서로 이제 맞상대를 하는 것이죠. 갑오대운이면 이 병화가 살아나요. 방신위인에서 부주 남편이 이렇게 연등갑방 연달아서 갑방이면은 이건 최고 1등이 됐다는 소리예요. 고봉의인, 이 이제 의인이란 이 부인이 의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수지유운, 유운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신운에는 괜찮아요. 같은 금운이라도. 그 이유는 회금, 금을 모이는 데는 유금이 아주 좋죠. 사유축 금국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멀리서 있는 유금까지 해서 충묘불로, 묘월에 용신이 이것도 묘월이고요. 더군다나 육순대운이군요. 이렇게 6번째 대운이면 환갑 전에 죽든지 환갑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옛날 사주가 그래요. 요즘은 뭐 60인 젊은 사람들 나이니까요. 이인위부 한 것 보면 이 역시 용신을 인성으로 부성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용신 운으로 흐르죠. 쭉 육순대운 유대운에는 월지를 득지한 묘목을 충한 월지의 용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순대운에 큰일을 당한 겁니다. 수가 4.5예요. 금이 4.0이고 그러니까 금수가 강하죠. 그럼 목화로 흘러야 될 사주예요. 목은 있고요. 화가 0.9% 없네요. 목화로 가야 됩니다. 금수가 강하니. 강황한 그 사주에 가장 강한 걸 먼저 찾아야죠. 그래야 용신이 보이죠. 근거 없이 떠들 필요 없어요. 보세요. 수가체예요. 목이 용신, 목화 아주 그대로 용신이 나오죠. 요 신호는 하얗게 나오는데 이건 그래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유운이 되면 묘목을 치고요. 정화는 신금을 깨고 있죠. 그래서 여튼 정화는 넘길 수 있을 거예요. 넘기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저 개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화 오는 것을. 그러든 저러든 유금이 들어오면 묘충이 일어나요. 육순대운 52살이니까 5 더하기 57세 환갑 전에 돌아가구만요. 안 된 사주죠. 요것만 넘기면 무술대운은 요거 넘어가고요. 기토대운도 괜찮아요. 저 개수를 극하니까. 근데 이 해수대운은 해수는 그래도 믿을만 한데요. 사회충을 하고 있어서 문제는 있겠지만 해며 목국을 하죠. 일단 이 유금을 피했어야 되는데 유금을 피하지 못한 게 안타까운 사주가 됐어요. 지금 나이는 좀 고생을 하겠네요. 어린 나이에 5살이면 65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어린 나이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사례명주 2개를 했습니다. 여자 자주. 거의 한 2-3번 지루하지만 앞으로 한 2-3번은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책선전을 해야죠. 축약, 적전수, 천미, 용신근소 102번째까지 만들어 놨어요. 1년에 한 곳씩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고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럼 강의 오늘 마치겠습니다.